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연력학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력학 법칙에는 총 크게 4가지 법칙이 있어요. 4가지 법칙. 보시면 첫 번째. 자, 연력학 제0법칙, 0법칙. 자, 제목을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연력학 제1법칙이 있고요. 1법칙.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연력학 제2법칙.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연력학 제3법칙이 있습니다. 제3법칙. 자, 이렇게 4가지 법칙이 있는데 자, 이제 의문점이 하나 생기겠죠. 그죠? 자, 보통 일반적으로 법칙이라고 하면은 1법칙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보시면 0법칙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0법칙이라는 게. 그럼 여기서 0이라는 게 왜 나왔냐면은 자, 예전에 이 법칙을 발견했을 때 자, 1법칙과 2법칙을 먼저 발견을 했어요. 그 후에 이 0법칙을 발견했는데 자, 따지고 봤더니 이 0법칙이 이 1법칙, 2법칙보다 더 앞에 있어야 좀 말이 될 것 같아서 이걸 앞으로 놓았는데 1법칙을 2법칙으로 바꾸기도 뭐하고 해서 이걸 0법칙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0이라는 법칙이 나온 거예요. 1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연력학 제0법칙부터 3법칙까지 있어요. 그래서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연력학 제0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열평형. 자, 이거는 열평형 법칙이라고 해요. 열평형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연력학 제1법칙은 바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요. 자, 우리 유체역학에서 배웠잖아요.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족하는 게 뭐라고 있어요? 바로 베르누이 있죠? 베르누이 법칙? 그게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잖아요. 유체역학에서는. 근데 연력학에서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만족하는 게 연력학 제1법칙인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 같은 경우에는 엔트로피죠, 엔트로피.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도 해요. 소위 얘기할 때 엔트로피 법칙. 그리고 제 연력학 제3법칙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뭐 지칭하는 건 없고요. 자, 그럼 먼저 연력학 제0법칙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라고요? 열평형의 법칙이다. 그죠? 열평형의 법칙. 그러니까 이 연력학 제0법칙은 그 온도 측정의 원리랑 똑같아요. 온도 측정의 원리랑 똑같은데 자, 이거는 그 왜 연역법 있어요. 연역법. 자, 보세요. 0법칙이에요. 자, 여기 지금 3개의 물질이 있어요. 3개의 물질이 이렇게. 자, 3개의 물질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초기 상태에서는 자, 여기 A 물질, B 물질, C 물질이 있는데 이 세 물질의 온도는 지금 현재 달라요. 근데 이렇게 붙여놓으면 자,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자, 언젠가는 이 세 물질의 온도는 뭐하다고요? 같아진다고요. 즉, 이 연력학 제0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이거예요. A 물질의 온도와 B 물질의 온도가 같아요. 그리고 B 물질의 온도와 C 물질의 온도가 같으면 결과적으로 A 물질의 온도와 C 물질의 온도가 뭐 한다고요? 같아진다고요. 연역법. 3단도 똑같은 거예요. A와 B의 온도가 같고요. B랑 C의 온도가 똑같으면 A와 C의 온도도 같다. 이게 바로 연력학 제0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온도차가 있는 물체를 접촉시키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여 두 물체의 온도는 뭐한다? 평형을 이루게 된다. 이게 바로 열평형의 법칙, 연력학 제0법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도 측정의 원리랑 똑같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수조 안에 자, 어떤 이제 물이 있어요, 물. 자, 물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바로 온도계를 갖다가 물 속에 담갔어요. 온도계. 자, 온도계 같은 경우는 이 유리관. 자, 유리로 되어 있는 그 온도계 안에 뭐가 있어요? 수은. 그죠? 이제 수은을 채워 넣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눈금을 읽은 게 어떻게 물의 온도가 되냐? 왜 물의 온도가 되겠어요? 자,
이 물에다가 이 온도계인 유리관 담갔잖아요. 그죠? 그럼 이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 물의 온도랑 이 온도계 있죠? 바깥에 있는 유리관. 이 유리관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같아져요. 그러면은 이 유리관 안에 있는 이 수온의 온도랑 어떻게 돼요? 온도랑 이 유리관 온도가 어떻게 돼요? 같아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 수은주, 이 안에 있는 이 눈금에 있는 이 눈금이 결과적으로 물의 온도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온도 측정의 원리, 즉 열평형 법칙, 연력학 제0법칙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온도 측정, 온도계의 원리랑 똑같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면 돼요. 연력학 제0법칙.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연력학 제1법칙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건데, 자, 교재에 있는 내용부터 볼게요. 열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 또 다른 에너지는 또 열로 상호 전환될 수 있는데, 이때 공급된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와 외부에서 한 일의 합과 같다라는 법칙이다. 즉, 양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건데, 말 그대로 에너지의 보존 법칙이라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이거는 자, 수식 하나로 설명이 끝나요. 잘 보세요. 자,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자, 어떤 식이냐면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입니다. 이거는 7장에 가면 다시 공부할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다고 보세요. 자, 외부에서 받은 열은 내부 에너지와 그리고 외부의 한 일의 합과 똑같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 외부로부터 100이라는 열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부 에너지를 올리는데 자, 30만큼을 썼어요. 그러면 나머지 70은 어디 있냐? 바로 외부의 한 일에 70이라는 에너지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결과적으로 똑같아진다고요. 에너지가 보존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외부에서 가하니 내가 흡수한 열은 전부 다 써버린다고요. 어디 쓰든 간에. 내부 에너지와 그리고 외부의 한 일의 일, 다 에너지잖아, 에너지. 다 외부 일에 다 쓴다고요. 이게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거예요. 연력학 제1법칙. 아시겠죠? 이거. 그래서 이 식을 기억하시면 돼요.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다. 그래서 외부에서 받은 열은 내부 에너지를 올리는 데 필요한 내부 에너지를 올리고 그리고 외부의 한 일의 합과 같다라는 거. 이게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로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자, 연력학 제2법칙. 자, 이거는 이제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연력학 제2법칙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 자, 방향성과 그 다음에 비가역성을 설명합니다. 비가역성. 자, 비가역성. 자, 먼저 여기서 방향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 항상 자, 모든 물체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 고온에서 저온으로 항상 열이 이동한다고요, 온도가. 그런데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게 바로 방향성이라고요.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밖에 못 간다고요. 근데 저온에서 고온으로 갈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내가 알려준다는 거고요.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물이 있는데 자, 여기서 높은 위치. 자, 높은 위치가 있고요. 자, 낮은 위치가 있어요. 높은 위치에 여기에 물이 있고 물이 있다고 할게요. 높은 위치에 물이 있고 여기 낮은 위치에 물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자연 현상을 따지면 높은 곳에 있는 물이 어떻게 돼요? 낮은 쪽으로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죠? 이건 흘러요. 그런데 낮은 위치에서 높은 쪽으로 아무런 힘을 주지 않았다고 했을 때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올라갈 수가 없다고요. 그죠? 이게 바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거죠.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럼 여기서 자, 보세요. 비가역성이라는 건 뭐냐? 비가역성. 자, 역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거꾸로. 예,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가역이라고 하는 거는 거꾸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역이라고 하는 거는 거꾸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력학체 이 법칙 같은 경우에는 뭐다? 바로 자연현상에서는 전부 다 비가역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보세요. 자, 여기에 자, 이 수조. 자, 물이 담겨있는 수조에다가 빨간색. 자, 빨간색 잉크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렸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막 불규칙하게 퍼지겠죠. 퍼지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이 퍼진 잉크가 다시 한쪽으로 이렇게 모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고요. 비가역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잉크는 이렇게 자 퍼질 수는 있어요. 자 퍼질 수는 있는데 이게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이게 바로 비가역성이라고요. 비가역성. 이걸 설명한 것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 자 교재 내용 볼게요. 자 연력학 제2법칙에서 방향성과 비가역성을 명시한다. 그죠? 방향성과 비가역성을 명시하는 게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볼게요. 열은 외부에서 작용을 받지 아니하고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뭐 할 수 있다? 이동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을 완전히 일로 바꿀 수 있는 열기관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열이 있어요, 이 열을 갖다가 100%, 자, 100% 이 열을 일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일로 만들 수 있는, 자, 열기관을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일이라고 하는 거는 100% 뭘로? 열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열로. 이거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자, 칠판 있어요. 칠판 있어요. 그럼 제가 손으로 이 칠판을 막 문질러요. 저 지금 뭐 한 거예요? 일을 한 거예요. 일을 했어요. 그죠? 그럼 칠판을 막 문지르면 뭐가 발생해요? 열이 발생하죠. 그죠? 그러면 이 제가 한 일이 열로 지금 바뀐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발생한 이 열로 일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100% 만들 수가 없다고요. 이거예요. 그래서 열은 100% 일로 만들 수는 없지만 반대로 일은 100% 열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열 효율이 100%인 열 기관을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걸 지금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발적인 변화는 뭐다? 비가역적이다. 자발적이 뭐예요? 누가 시켜서 움직인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움직인 거예요. 자발적인 변화는 뭐라고요? 비가역적이라고요. 비가역적.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보세요. 만약에, 자, 여기 볼게요. 여기에 어떤 길이 있어요, 길. 자, 길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서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 사람들이, 자, 많이 서 있어요. 예, 이렇게 많이 서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여기로 갔다가 뒤로도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쵸?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이게 뭐라고요? 자, 지금 이러한 이 배열 잘 기억하세요. 이 배열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런 그 제재가 없으면 이렇게 돌아올 수 없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보세요. 자, 앞으로 1m 갔던 사람들은 뒤로 1m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해봐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1m 간 사람은 그 반대 방향으로 1m 오세요. 그럼 이 사람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죠. 그럼 이 사람은 앞으로 1m 갔던 사람은 다시 뒤로 1m 돌아오세요. 이렇게 자발적이 아닌 누가 시켜서 한다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발적인 변화는 전부 다 비가역성이라고요.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가 없다고요. 거의 확률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자발적인 변화는 가역성이 아니라 비가역성이다라는 거. 이거. 그 다음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자, 여기서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엔트로피가 뭐냐면은 엔트로피는 소위 말해서 이거는 무질서. 자, 무질서도예요.
무질서도. 그게 무슨 얘기냐? 엔트로피가 크다라는 게 뭘까요? 엔트로피가 크다라는 거는 무질서인 정도가 상당히 심하다고요. 그럼 엔트로피가 작다라는 건 뭐예요? 무질서도가 작다는 거는 되게 균일하다고요. 그래서 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자, 이걸 볼게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 화학에너지 있어, 화학에너지. 화학에너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 무질서도예요, 무질서도. 자, 이쪽으로 갈수록 무질서도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도가 커진다는 건 뭐냐면 바로 되게 혼잡하다고요. 규칙적이지 않다고요. 자, 화학에너지가 가장 그 엔트로피가 제일 작아요. 왜냐면 분자들 사이는 이렇게 되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잘 규칙적으로 지금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학에너지가 엔트로피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전기에너지. 그 다음에 뭐 연력학 에너지가 있고요. 연력학 에너지. 뭐 그 다음으로는 뭐 고열원 에너지. 뭐 그 다음에는 뭐 저열원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꾼 게 뭐예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꾼 게 뭐예요? 요게 바로 건전지죠, 건전지. 그렇죠? 건전지 같은 거.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 만든 거잖아요, 건전지.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를 뭐 연력학 에너지로 바꾼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 뭐 있을까요? 모터 같은 거, 모터. 그죠? 그러니까 모터 돌려가지고 어떤 힘 만들잖아요. 그쵸?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라고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커지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긴 쉽지만 반대로 전기 에너지를 화학적 에너지로 만들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요. 자연적인 현상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른다고요. 이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이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2종 연구기관이 있어요. 제2종 연구기관. 그러니까 연구기관이 뭐예요? 연구기관은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무한대로. 그죠?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제2종 연구기관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제2종 연구기관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이거예요. 아까 연력학 제1법칙에서 있죠? 자, 받은 열은 내부 에너지 플러스, 그 다음에 한 일이랑 같다고 했어요. 이렇게. P 곱하기 델타 V. 자, 이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뭐냐? 제2종 연구기관은 뭐냐면은, 자, 열을 받으면 그게 전부 다 1로 간다는 거예요. 1로. 그러니까 100%, 효율이 몇 퍼센트? 효율이 100%인 기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여기서 손실이 발생하죠. 열 손실. 그죠? 그러니까 효율이 100%인 기관을 만들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이거 만들면 노벨상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2종 연구기관은 내가 열을 받으면 열 손실 없이 그걸 전부 다 1로 보낼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제2종 연구기관인데 바로 이 제2종 연구기관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에서 말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력학 제2법칙을 뭐다? 거스르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이 내용은 연력학 제2법칙에 관련됐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연력학 제3법칙 보세요. 연력학 제3법칙입니다. 자, 이거 간단히 설명드리면 연력학 제3법칙은 우리 왜 절대온도 배웠잖아요. 켈빈 온도. 절대온도에서 자, 절대 0도까지는 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뭐냐? 자, 어떤 물체의 온도는 자, 어디까지 내릴 수 없다고요? 절대 0도, 0켈빈. 절대 0도까지 절대 0도까지 내릴 수 있다, 없다? 내릴 수 없다. 요게 바로 연력학 제3법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자, 곡선 하나 볼게요.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 부피예요, 부피. 부피가 되고요, 세로축은. 자, 가로축이 온도입니다, 온도. 온도예요, 온도. 자, 여기 어떤 그래프가 있냐면, 자, 이렇게 직선 형태의 이제 그래프가 있어요. 자, 이게 V0예요, V0. V0. 이제 여기가 초기. 그러니까 온도가 얼마? 0도씨. 0도씨일 때의 부피가 지금 V0인 거예요, V0. 그때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냐면, 제 기울기가 얼마냐면, 1도당 273분의 1 부피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그래서 이 직선이 뭐가 되냐? V는 초기값이죠. V0 플러스 273분의 1 V0T가 되어버려요. 이런 식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면 우리 자, 이건 지금 이 온도는 무슨 온도예요? 섭씨 온도. 그러면 절대 영도는 몇 도씨예요? 절대 영도는 마이너스 273도씨인 거죠?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273도씨라고요. 그러면 어떤 물체의 온도를 영하 273도까지 내리면 부피가 0이래요. 부피가 0이래요. 그런데 기체는 보세요. 자, 온도를 영하 273도까지 내렸을 때, 자, 기체의 부피가 0이 될 수 있냐고요? 없다고요. 왜냐면, 자, 부피가 0이 되기 전에 이 기체는 다른 상태로 이제 변하기 때문에 절대로 부피가 0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0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연력학체 3법칙은 물체의 온도는 절대 0도까지 뭐 할 수 있다? 내릴 수가 없다. 이걸 갖다가 설명한 것이 연력학 제3법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관련해서 자,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두 물체를 접촉시켰더니 잠시 후 두 물체가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 이 열평형 상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연력학 법칙 중에서 열평형 열평형의 법칙이 뭐예요? 바로 연력학 제0법칙인 거죠. 그래서 이 열평형 상태는 무엇을 의미하냐? 자, 두 물체의 온도가 서로 같으며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 상태다. 이게 바로 열평형 상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에 답이 있고요. 2번. 다음 중 연력학 제2법칙을 설명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자,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1번. 열 효율 100%인 열 기관은 제작이 불가능하다. 그쵸? 그러니까 열을 100% 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열 효율이 100%인 열 기관은 제작이 불가능하고요. 2번. 열은 스스로 저온체에서 고온체로 이동할 수 없다. 그죠? 연력학 제2법칙은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했어요. 그죠? 맞고요. 3번. 제2종 연구기관은 동작 물질의 종류에 따라 존재할 수 있다? 아니죠. 제2종 연구기관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3번 틀렸네요. 4번. 열 기관에서 일을 얻으려면 최소 2개의 열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다음 문제 3번. 다음 중 연력학 1, 2법칙과 관련하여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박스 안에 4가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연력학 제1법칙과 2법칙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거, 틀린 거. 자, 찾으면 돼요. 자, 첫 번째 기억. 단열 과정에서, 열을 차단하는 거죠. 단열 과정에서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바로 연력학 제3법칙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니은, 이를 100% 열로 변환시킬 수 있다? 이거는 뭐예요? 제2법칙을, 2법칙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일은 100% 열로 변환할 수 있고요. 반대로 열은 100% 일로 변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건 2법칙에 해당되고요. 디귿, 이를 가하면 저온부로부터 고온부로 열을 이동시킬 수 있다. 이것도 제2법칙에 해당이 되겠죠. 2법칙. 그 다음 리을, 사이클 과정에서 시스템이 한 총일은 시스템이 받은 총 열량과 같다. 이게 뭐예요? 바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해당하는 연력학 제1법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 2법칙과 관련이 없는 것은 기억만 관련이 없네요. 답은 1번. 자, 문제 4번. 자, 다음 중 연력학 제1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열은 그 자신만으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할 수가 없다. 이거는 뭐예요?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내용이죠. 다음 2번.
일은 열로 변환시킬 수 있고 열은 일로 변환시킬 수 있다. 이건 뭐예요? 바로 연력학 제1법칙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죠? 다음 3번. 사이클 과정에서 열이 모두 일로 변화할 수 없다. 몇 법칙? 제2법칙이죠. 그 다음 4번. 열 평형 상태에 있는 물체의 온도는 같다. 이거는 연력학 제0법칙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연력학 제1법칙에 관한 사항은 바로 2번이네요. 일은 열로 변환시킬 수 있고 열은 일로 변환시킬 수 없다. 없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맞습니다. 2번. 다음 문제 5번. 다음 연력학 관련 법칙 중 제2종 연구기관의 제작이 불가능함을 역설한 내용은 뭐예요?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죠. 그러니까 열을 100% 일로 변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답은 3번. 다음 문제 6번. 다음은 어떤 열역학적 법칙을 설명한 것인가? 보세요. 온도가 서로 다른 물체를 접촉시키면 높은 온도를 지닌 물체의 온도가 내려가고 낮은 온도의 물체는 온도가 올라가서 두 물체는 온도차가 없어지게 된다. 뭐예요? 바로 열평의 법칙인 연력학 제0법칙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출제 예상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